여행의 설렘,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순간들은 때로 예상치 못한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어느새 몸에 익숙지 않은 무게감이 내려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그 순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최근 잦은 해외 일정과 여행으로 평소보다 3kg이 불어난 몸.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던 컨디션은 좀처럼 예전의 가벼움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느 날 아침, 사라진 허리선과 낯설게 동그래진 배꼽을 마주하며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격히 찐 살을 급하게 빼야만 하는 소위 급진급발하는 혹독한 여정을 통해 나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되묻는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냉정한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164cm의 키에 49, 2kg.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숫자일지 모르나 스스로에게는 모델에서 탈락했다고 느낄 만큼 무겁고 절망적인 무게였습니다. 이 숫자를 되돌리기 위한 일주일간의 치열한 싸움이 막을 올렸습니다. 점심 식사는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 30번 이상 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액체에 가까운 쉐이크를 최대한 오래 씹어 삼켜봅니다. 바삭하게 씹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주는 식감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허기라는 감각 자체를 잊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 이것이 다이어트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다이어터에게 가장 큰 적은 시간과 생각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떡볶이와 피자, 탕수육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하루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쪼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할 일이 많아야 맛있는 것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요. 저녁에는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 친구는 기꺼이 건강한 음식인 포케를 함께 먹어주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연어. 분명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듭니다. 친구가 건네는 체지방 분해에 좋다는 가르시니아 음료를 마시며 이 힘든 여정에 함께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다이어트 2일차 아침. 공복 상태로 체중계에 오릅니다. 48, 8kg. 어제보다 400g이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과 전자레인지에 데운 고등어 한 조각. 이틀 만에 맛보는 따뜻한 밥입니다. 짠맛과 기름기가 거의 없는 식단이지만 혀끝에 닿는 쌀밥의 단맛과 고등어의 고소함이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식사만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이가 줄어든 덕분이겠지요. 확실히 붓기는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아직 아침인데도 얼굴선이 한결 날렵해진 느낌. 목표 체중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곧바로 9일간의 일본 출장길에 오릅니다. 다이어터에게 출장은, 특히 미식의 천국 일본으로의 출장은 가장 큰 시련의 무대입니다. 캐리어의 절반은 다이어트 보조제와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매일의 변화를 기록할 작은 휴대용 체중계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체중계로 재야만 마음의 불안이 덜할 것 같다는 어찌 보면 강박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수많은 음식들을 뒤로하고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웁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는 기내식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처럼 마음도 붕 떠있는 듯 현실감이 없습니다. 도쿄에 도착하면 무엇을 먹을지부터 고민하던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조금은 서글픈 시작입니다.
일본에서 만난 현지 친구 부부는 다이어트 중인 저를 위해 기꺼이 야키토리 가게를 저녁 식사 장소로 제안해 주었습니다. 달꼬치는 그나마 단백질 위주의 클린한 메뉴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수많은 꼬치 종류 앞에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결국 최소한의 양념이 된 담백한 꼬치 몇 개로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다이어트 3일차 아침, 몸무게는 48, 2kg, 어제보다 무려 600g이 감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급격한 감량은 분명 몸에 무리를 주고 있겠지만 눈앞의 숫자는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강력한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부부는 저를 위해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을 차려주었습니다. 기름기를 쫙 뺀 수육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만든 특제 쌈장까지. 타지에서 만나는 따뜻한 한식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이었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의 여정 속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밥 한 술에 고기 한 점에 담긴 친구의 마음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봅니다. 혼자만의 숙소로 옮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내일 있을 촬영을 위해 자기 전 붓기를 빼는 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반으로 쪼개진 울퉁불퉁한 마사지 볼 위에 올라서는 순간 발바닥을 찌르는 극심한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고통은 마치 다이어트의 힘겨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다이어트 일주일째 되는 대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화장실의 가장 평평한 바닥에 체중계를 내려놓습니다. 45, 9kg, 시작 몸무게 49, 2kg에서 정확히 3kg을 감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뤄낸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결과였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전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봅니다. 확실히 허리 라인이 돌아왔고 배가 납작해졌습니다. 친구는 가로 폭이 줄었다, 몸이 얇아졌다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마냥 예뻐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몸무게는 줄었지만 원하던 탄탄하고 이상적인 몸매는 아니었습니다. 배꼽은 여전히 세로가 아닌 가로 형태에 가까웠고 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공감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며칠은 단백질 세이크로 버텼고 그 후에는 최대한 절식하며 일반식을 병행했습니다. 사실상 굶는 다이어트에 가까웠기에 몸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살을 빼야 했기에 선택한 방법이었고 원하는 몸무게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은 결코 건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몸무게라는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는 법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내 몸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가올 계절에는 저 역시 숫자가 아닌 건강한 아름다움을 목표로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굶는 것이 아닌 땀 흘리며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새로운 다이어트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여행의 설렘,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순간들은 때로 예상치 못한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어느새 몸에 익숙지 않은 무게감이 내려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그 순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최근 잦은 해외 일정과 여행으로 평소보다 3kg이 불어난 몸.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던 컨디션은 좀처럼 예전의 가벼움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느 날 아침, 사라진 허리선과 낯설게 동그래진 배꼽을 마주하며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격히 찐 살을 급하게 빼야만 하는 소위 급진급발하는 혹독한 여정을 통해 나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되묻는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냉정한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164cm의 키에 49, 2kg.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숫자일지 모르나 스스로에게는 모델에서 탈락했다고 느낄 만큼 무겁고 절망적인 무게였습니다. 이 숫자를 되돌리기 위한 일주일간의 치열한 싸움이 막을 올렸습니다. 점심 식사는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 30번 이상 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액체에 가까운 쉐이크를 최대한 오래 씹어 삼켜봅니다. 바삭하게 씹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주는 식감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허기라는 감각 자체를 잊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 이것이 다이어트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다이어터에게 가장 큰 적은 시간과 생각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떡볶이와 피자, 탕수육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하루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쪼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할 일이 많아야 맛있는 것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요. 저녁에는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 친구는 기꺼이 건강한 음식인 포케를 함께 먹어주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연어. 분명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듭니다. 친구가 건네는 체지방 분해에 좋다는 가르시니아 음료를 마시며 이 힘든 여정에 함께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다이어트 2일차 아침. 공복 상태로 체중계에 오릅니다. 48, 8kg. 어제보다 400g이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과 전자레인지에 데운 고등어 한 조각. 이틀 만에 맛보는 따뜻한 밥입니다. 짠맛과 기름기가 거의 없는 식단이지만 혀끝에 닿는 쌀밥의 단맛과 고등어의 고소함이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식사만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이가 줄어든 덕분이겠지요. 확실히 붓기는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아직 아침인데도 얼굴선이 한결 날렵해진 느낌. 목표 체중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곧바로 9일간의 일본 출장길에 오릅니다. 다이어터에게 출장은, 특히 미식의 천국 일본으로의 출장은 가장 큰 시련의 무대입니다. 캐리어의 절반은 다이어트 보조제와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매일의 변화를 기록할 작은 휴대용 체중계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체중계로 재야만 마음의 불안이 덜할 것 같다는 어찌 보면 강박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수많은 음식들을 뒤로하고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웁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는 기내식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처럼 마음도 붕 떠있는 듯 현실감이 없습니다. 도쿄에 도착하면 무엇을 먹을지부터 고민하던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조금은 서글픈 시작입니다. 일본에서 만난 현지 친구 부부는 다이어트 중인 저를 위해 기꺼이 야키토리 가게를 저녁 식사 장소로 제안해 주었습니다.
달꼬치는 그나마 단백질 위주의 클린한 메뉴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수많은 꼬치 종류 앞에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결국 최소한의 양념이 된 담백한 꼬치 몇 개로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다이어트 3일차 아침, 몸무게는 48, 2kg. 어제보다 무려 600g이 감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급격한 감량은 분명 몸에 무리를 주고 있겠지만 눈앞의 숫자는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강력한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부부는 저를 위해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을 차려주었습니다. 기름기를 쫙 뺀 수육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만든 특제 쌈장까지. 타지에서 만나는 따뜻한 한식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이었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의 여정 속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밥 한 술에 고기 한 점에 담긴 친구의 마음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봅니다. 혼자만의 숙소로 옮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내일 있을 촬영을 위해 자기 전 붓기를 빼는 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반으로 쪼개진 울퉁불퉁한 마사지 볼 위에 올라서는 순간 발바닥을 찌르는 극심한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고통은 마치 다이어트의 힘겨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다이어트 일주일째 되는 대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화장실의 가장 평평한 바닥에 체중계를 내려놓습니다. 45, 9kg, 시작 몸무게 49, 2kg에서 정확히 3kg을 감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뤄낸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결과였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전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봅니다. 확실히 허리 라인이 돌아왔고 배가 납작해졌습니다. 친구는 가로 폭이 줄었다, 몸이 얇아졌다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마냥 예뻐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몸무게는 줄었지만 원하던 탄탄하고 이상적인 몸매는 아니었습니다. 배꼽은 여전히 세로가 아닌 가로 형태에 가까웠고 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공감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며칠은 단백질 쉐이크로 버텼고 그 후에는 최대한 절식하며 일반식을 병행했습니다. 사실상 굶는 다이어트에 가까웠기에 몸은 계속해서 이염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살을 빼야 했기에 선택한 방법이었고 원하는 몸무게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은 결코 건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몸무게라는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는 법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내 몸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가올 계절에는 저 역시 숫자가 아닌 건강한 아름다움을 목표로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굶는 것이 아닌 땀 흘리며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새로운 다이어트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여행의 설렘,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순간들은 때로 예상치 못한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어느새 몸에 익숙지 않은 무게감이 내려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그 순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최근 잦은 해외 일정과 여행으로 평소보다 3kg이 불어난 몸.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던 컨디션은 좀처럼 예전의 가벼움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느 날 아침, 사라진 허리선과 낯설게 동그래진 배꼽을 마주하며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격히 찐 살을 급하게 빼야만 하는 소위 급진급발하는 혹독한 여정을 통해 나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되묻는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냉정한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164cm의 키에 49, 2kg.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숫자일지 모르나 스스로에게는 모델에서 탈락했다고 느낄 만큼 무겁고 절망적인 무게였습니다. 이 숫자를 되돌리기 위한 일주일간의 치열한 싸움이 막을 올렸습니다. 점심 식사는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 30번 이상 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액체에 가까운 쉐이크를 최대한 오래 씹어 삼켜봅니다. 바삭하게 씹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주는 식감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허기라는 감각 자체를 잊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 이것이 다이어트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다이어터에게 가장 큰 적은 시간과 생각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떡볶이와 피자, 탕수육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하루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쪼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할 일이 많아야 맛있는 것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요. 저녁에는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 친구는 기꺼이 건강한 음식인 포케를 함께 먹어주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연어. 분명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듭니다. 친구가 건네는 체지방 분해에 좋다는 가르시니아 음료를 마시며 이 힘든 여정에 함께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다이어트 2일차 아침. 공복 상태로 체중계에 오릅니다. 48, 8kg. 어제보다 400g이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과 전자레인지에 데운 고등어 한 조각. 이틀 만에 맛보는 따뜻한 밥입니다. 짠맛과 기름기가 거의 없는 식단이지만 혀끝에 닿는 쌀밥의 단맛과 고등어의 고소함이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식사만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이가 줄어든 덕분이겠지요. 확실히 붓기는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아직 아침인데도 얼굴선이 한결 날렵해진 느낌. 목표 체중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곧바로 9일간의 일본 출장길에 오릅니다. 다이어터에게 출장은, 특히 미식의 천국 일본으로의 출장은 가장 큰 시련의 무대입니다. 캐리어의 절반은 다이어트 보조제와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매일의 변화를 기록할 작은 휴대용 체중계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체중계로 재야만 마음의 불안이 덜할 것 같다는 어찌 보면 강박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수많은 음식들을 뒤로하고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웁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는 기내식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처럼 마음도 붕 떠 있는 듯 현실감이 없습니다. 도쿄에 도착하면 무엇을 먹을지부터 고민하던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조금은 서글픈 시작입니다. 일본에서 만난 현지 친구 부부는 다이어트 중인 저를 위해 기꺼이 야키토리 가게를 저녁 식사 장소로 제안해 주었습니다. 달꼬치는 그나마 단백질 위주의 클린한 메뉴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수많은 꼬치 종류 앞에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결국 최소한의 양념이 된 담백한 꼬치 몇 개로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다이어트 3일차 아침, 몸무게는 48, 2kg. 어제보다 무려 600g이 감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급격한 감량은 분명 몸에 무리를 주고 있겠지만 눈앞의 숫자는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강력한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부부는 저를 위해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을 차려주었습니다. 기름기를 쫙 뺀 수육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만든 특제 쌈장까지. 타지에서 만나는 따뜻한 한식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이었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의 여정 속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밥 한 술에 고기 한 점에 담긴 친구의 마음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봅니다. 혼자만의 숙소로 옮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내일 있을 촬영을 위해 자기 전 붓기를 빼는 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반으로 쪼개진 울퉁불퉁한 마사지 볼 위에 올라서는 순간 발바닥을 찌르는 극심한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고통은 마치 다이어트의 힘겨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다이어트 일주일째 되는 대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화장실의 가장 평평한 바닥에 체중계를 내려놓습니다. 45, 9kg, 시작 몸무게 49, 2kg에서 정확히 3kg을 감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뤄낸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결과였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전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봅니다. 확실히 허리 라인이 돌아왔고 배가 납작해졌습니다. 친구는 가로 폭이 줄었다, 몸이 얇아졌다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마냥 예뻐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몸무게는 줄었지만 원하던 탄탄하고 이상적인 몸매는 아니었습니다. 배꼽은 여전히 세로가 아닌 가로 형태에 가까웠고 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공감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며칠은 단백질 쉐이크로 버텼고 그 후에는 최대한 절식하며 일반식을 병행했습니다. 사실상 굶는 다이어트에 가까웠기에 몸은 계속해서 이염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살을 빼야 했기에 선택한 방법이었고 원하는 몸무게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은 결코 건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몸무게라는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는 법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내 몸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가올 계절에는 저 역시 숫자가 아닌 건강한 아름다움을 목표로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굶는 것이 아닌 땀 흘리며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새로운 다이어트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여행의 설렘,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순간들은 때로 예상치 못한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어느새 몸에 익숙지 않은 무게감이 내려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그 순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최근 잦은 해외 일정과 여행으로 평소보다 3kg이 불어난 몸.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던 컨디션은 좀처럼 예전의 가벼움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느 날 아침, 사라진 허리선과 낯설게 동그래진 배꼽을 마주하며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격히 찐 살을 급하게 빼야만 하는 소위 급진급발하는 혹독한 여정을 통해 나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되묻는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냉정한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164cm의 키에 49, 2kg.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숫자일지 모르나 스스로에게는 모델에서 탈락했다고 느낄 만큼 무겁고 절망적인 무게였습니다. 이 숫자를 되돌리기 위한 일주일간의 치열한 싸움이 막을 올렸습니다. 점심 식사는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 30번 이상 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액체에 가까운 쉐이크를 최대한 오래 씹어 삼켜봅니다. 바삭하게 씹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주는 식감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허기라는 감각 자체를 잊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 이것이 다이어트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다이어터에게 가장 큰 적은 시간과 생각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떡볶이와 피자, 탕수육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하루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쪼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할 일이 많아야 맛있는 것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요. 저녁에는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 친구는 기꺼이 건강한 음식인 포케를 함께 먹어주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연어. 분명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듭니다. 친구가 건네는 체지방 분해에 좋다는 가르시니아 음료를 마시며 이 힘든 여정에 함께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다이어트 2일차 아침. 공복 상태로 체중계에 오릅니다. 48, 8kg. 어제보다 400g이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과 전자레인지에 데운 고등어 한 조각. 이틀 만에 맛보는 따뜻한 밥입니다. 짠맛과 기름기가 거의 없는 식단이지만 혀끝에 닿는 쌀밥의 단맛과 고등어의 고소함이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식사만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이가 줄어든 덕분이겠지요. 확실히 붓기는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아직 아침인데도 얼굴선이 한결 날렵해진 느낌. 목표 체중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곧바로 9일간의 일본 출장길에 오릅니다. 다이어터에게 출장은, 특히 미식의 천국 일본으로의 출장은 가장 큰 시련의 무대입니다. 캐리어의 절반은 다이어트 보조제와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매일의 변화를 기록할 작은 휴대용 체중계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체중계로 재야만 마음의 불안이 덜할 것 같다는 어찌 보면 강박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수많은 음식들을 뒤로하고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웁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는 기내식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처럼 마음도 붕 떠 있는 듯 현실감이 없습니다. 도쿄에 도착하면 무엇을 먹을지부터 고민하던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조금은 서글픈 시작입니다. 일본에서 만난 현지 친구 부부는 다이어트 중인 저를 위해 기꺼이 야키토리 가게를 저녁 식사 장소로 제안해 주었습니다. 달꼬치는 그나마 단백질 위주의 클린한 메뉴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수많은 꼬치 종류 앞에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결국 최소한의 양념이 된 담백한 꼬치 몇 개로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다이어트 3일차 아침, 몸무게는 48, 2kg. 어제보다 무려 600g이 감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급격한 감량은 분명 몸에 무리를 주고 있겠지만 눈앞의 숫자는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강력한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부부는 저를 위해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을 차려주었습니다. 기름기를 쫙 뺀 수육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만든 특제 쌈장까지. 타지에서 만나는 따뜻한 한식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이었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의 여정 속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밥 한 술에 고기 한 점에 담긴 친구의 마음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봅니다. 혼자만의 숙소로 옮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내일 있을 촬영을 위해 자기 전 붓기를 빼는 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반으로 쪼개진 울퉁불퉁한 마사지 볼 위에 올라서는 순간 발바닥을 찌르는 극심한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고통은 마치 다이어트의 힘겨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다이어트 일주일째 되는 대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화장실의 가장 평평한 바닥에 체중계를 내려놓습니다. 45, 9kg, 시작 몸무게 49, 2kg에서 정확히 3kg을 감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뤄낸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결과였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전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봅니다. 확실히 허리 라인이 돌아왔고 배가 납작해졌습니다. 친구는 가로 폭이 줄었다, 몸이 얇아졌다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마냥 예뻐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몸무게는 줄었지만 원하던 탄탄하고 이상적인 몸매는 아니었습니다. 배꼽은 여전히 세로가 아닌 가로 형태에 가까웠고 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공감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며칠은 단백질 쉐이크로 버텼고 그 후에는 최대한 절식하며 일반식을 병행했습니다. 사실상 굶는 다이어트에 가까웠기에 몸은 계속해서 이염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살을 빼야 했기에 선택한 방법이었고 원하는 몸무게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은 결코 건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몸무게라는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는 법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내 몸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가올 계절에는 저 역시 숫자가 아닌 건강한 아름다움을 목표로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굶는 것이 아닌 땀 흘리며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새로운 다이어트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여행의 설렘,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순간들은 때로 예상치 못한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어느새 몸에 익숙지 않은 무게감이 내려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그 순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최근 잦은 해외 일정과 여행으로 평소보다 3kg이 불어난 몸.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던 컨디션은 좀처럼 예전의 가벼움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느 날 아침, 사라진 허리선과 낯설게 동그래진 배꼽을 마주하며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격히 찐 살을 급하게 빼야만 하는 소위 급진급발하는 혹독한 여정을 통해 나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되묻는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냉정한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164cm의 키에 49, 2kg.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숫자일지 모르나 스스로에게는 모델에서 탈락했다고 느낄 만큼 무겁고 절망적인 무게였습니다. 이 숫자를 되돌리기 위한 일주일간의 치열한 싸움이 막을 올렸습니다. 점심 식사는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 30번 이상 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액체에 가까운 쉐이크를 최대한 오래 씹어 삼켜봅니다. 바삭하게 씹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주는 식감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허기라는 감각 자체를 잊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 이것이 다이어트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다이어터에게 가장 큰 적은 시간과 생각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떡볶이와 피자, 탕수육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하루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쪼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할 일이 많아야 맛있는 것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요. 저녁에는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 친구는 기꺼이 건강한 음식인 포케를 함께 먹어주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연어, 분명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듭니다. 친구가 건네는 체지방 분해에 좋다는 가르시니아 음료를 마시며 이 힘든 여정에 함께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다이어트 2일차 아침, 공복 상태로 체중계에 오릅니다. 48, 8kg, 어제보다 400g이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과 전자레인지에 데운 고등어 한 조각, 이틀 만에 맛보는 따뜻한 밥입니다. 짠맛과 기름기가 거의 없는 식단이지만 혀끝에 닿는 쌀밥의 단맛과 고등어의 고소함이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식사만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이가 줄어든 덕분이겠지요. 확실히 붓기는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아직 아침인데도 얼굴선이 한결 날렵해진 느낌. 목표 체중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곧바로 9일간의 일본 출장길에 오릅니다. 다이어터에게 출장은, 특히 미식의 천국 일본으로의 출장은 가장 큰 시련의 무대입니다. 캐리어의 절반은 다이어트 보조제와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매일의 변화를 기록할 작은 휴대용 체중계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체중계로 재야만 마음의 불안이 덜할 것 같다는 어찌 보면 강박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수많은 음식들을 뒤로하고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웁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는 기내식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처럼 마음도 붕 떠있는 듯 현실감이 없습니다. 도쿄에 도착하면 무엇을 먹을지부터 고민하던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조금은 서글픈 시작입니다. 일본에서 만난 현지 친구 부부는 다이어트 중인 저를 위해 기꺼이 야키토리 가게를 저녁 식사 장소로 제안해 주었습니다. 달꼬치는 그나마 단백질 위주의 클린한 메뉴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수많은 꼬치 종류 앞에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결국 최소한의 양념이 된 담백한 꼬치 몇 개로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다이어트 3일차 아침, 몸무게는 48,
2kg. 어제보다 무려 600g이 감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급격한 감량은 분명 몸에 무리를 주고 있겠지만 눈앞의 숫자는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강력한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부부는 저를 위해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을 차려주었습니다. 기름기를 쫙 뺀 수육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만든 특제 쌈장까지. 타지에서 만나는 따뜻한 한식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이었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의 여정 속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밥 한 술에 고기 한 점에 담긴 친구의 마음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봅니다. 혼자만의 숙소로 옮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내일 있을 촬영을 위해 자기 전 붓기를 빼는 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반으로 쪼개진 울퉁불퉁한 마사지 볼 위에 올라서는 순간 발바닥을 찌르는 극심한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고통은 마치 다이어트의 힘겨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다이어트 일주일째 되는 대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화장실의 가장 평평한 바닥에 체중계를 내려놓습니다. 45, 9kg, 시작 몸무게 49, 2kg에서 정확히 3kg을 감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뤄낸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결과였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전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봅니다. 확실히 허리 라인이 돌아왔고 배가 납작해졌습니다. 친구는 가로 폭이 줄었다, 몸이 얇아졌다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마냥 예뻐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몸무게는 줄었지만 원하던 탄탄하고 이상적인 몸매는 아니었습니다. 배꼽은 여전히 세로가 아닌 가로 형태에 가까웠고 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공감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며칠은 단백질 쉐이크로 버텼고 그 후에는 최대한 절식하며 일반식을 병행했습니다. 사실상 굶는 다이어트에 가까웠기에 몸은 계속해서 이염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살을 빼야 했기에 선택한 방법이었고 원하는 몸무게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은 결코 건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몸무게라는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는 법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내 몸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가올 계절에는 저 역시 숫자가 아닌 건강한 아름다움을 목표로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굶는 것이 아닌 땀 흘리며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새로운 다이어트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여행의 설렘,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순간들은 때로 예상치 못한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어느새 몸에 익숙지 않은 무게감이 내려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그 순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최근 잦은 해외 일정과 여행으로 평소보다 3kg이 불어난 몸.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던 컨디션은 좀처럼 예전의 가벼움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느 날 아침
사라진 허리선과 낯설게 동그래진 배꼽을 마주하며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격히 찐 살을 급하게 빼야만 하는 소위 급진급발하는 혹독한 여정을 통해 나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되묻는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냉정한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164cm의 키에 49, 2kg.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숫자일지 모르나 스스로에게는 모델에서 탈락했다고 느낄 만큼 무겁고 절망적인 무게였습니다. 이 숫자를 되돌리기 위한 일주일간의 치열한 싸움이 막을 올렸습니다. 점심 식사는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 30번 이상 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액체에 가까운 쉐이크를 최대한 오래 씹어 삼켜봅니다. 바삭하게 씹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주는 식감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허기라는 감각 자체를 잊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 이것이 다이어트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다이어터에게 가장 큰 적은 시간과 생각입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떡볶이와 피자, 탕수육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하루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쪼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할 일이 많아야 맛있는 것을 먹을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요. 저녁에는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 친구는 기꺼이 건강한 음식인 포케를 함께 먹어주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연어. 분명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듭니다. 친구가 건네는 체지방 분해에 좋다는 가르시니아 음료를 마시며 이 힘든 여정에 함께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다이어트 2일차 아침. 공복 상태로 체중계에 오릅니다. 48, 8kg. 어제보다 400g이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과 전자레인지에 데운 고등어 한 조각. 이틀 만에 맛보는 따뜻한 밥입니다. 짠맛과 기름기가 거의 없는 식단이지만 혀끝에 닿는 쌀밥의 단맛과 고등어의 고소함이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식사만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이가 줄어든 덕분이겠지요. 확실히 붓기는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아직 아침인데도 얼굴선이 한결 날렵해진 느낌. 목표 체중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곧바로 9일간의 일본 출장길에 오릅니다. 다이어터에게 출장은, 특히 미식의 천국 일본으로의 출장은 가장 큰 시련의 무대입니다. 캐리어의 절반은 다이어트 보조제와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매일의 변화를 기록할 작은 휴대용 체중계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체중계로 재야만 마음의 불안이 덜할 것 같다는 어찌 보면 강박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수많은 음식들을 뒤로하고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웁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는 기내식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처럼 마음도 붕 떠 있는 듯 현실감이 없습니다. 도쿄에 도착하면 무엇을 먹을지부터 고민하던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조금은 서글픈 시작입니다. 일본에서 만난 현지 친구 부부는 다이어트 중인 저를 위해 기꺼이 야키토리 가게를 저녁 식사 장소로 제안해 주었습니다. 달꼬치는 그나마 단백질 위주의 클린한 메뉴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수많은 꼬치 종류 앞에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결국 최소한의 양념이 된 담백한 꼬치 몇 개로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다이어트 3일차 아침, 몸무게는 48, 2kg. 어제보다 무려 600g이 감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급격한 감량은 분명 몸에 무리를 주고 있겠지만 눈앞의 숫자는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강력한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부부는 저를 위해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을 차려주었습니다. 기름기를 쫙 뺀 수육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만든 특제 쌈장까지. 타지에서 만나는 따뜻한 한식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이었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의 여정 속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밥 한 술에 고기 한 점에 담긴 친구의 마음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봅니다. 혼자만의 숙소로 옮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내일 있을 촬영을 위해 자기 전 붓기를 빼는 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반으로 쪼개진 울퉁불퉁한 마사지 볼 위에 올라서는 순간 발바닥을 찌르는 극심한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고통은 마치 다이어트의 힘겨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다이어트 일주일째 되는 대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화장실의 가장 평평한 바닥에 체중계를 내려놓습니다. 45, 9kg. 시작 몸무게 49. 2kg에서 정확히 3kg을 감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뤄낸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결과였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전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봅니다. 확실히 허리 라인이 돌아왔고 배가 납작해졌습니다. 친구는 가로 폭이 줄었다, 몸이 얇아졌다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마냥 예뻐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몸무게는 줄었지만 원하던 탄탄하고 이상적인 몸매는 아니었습니다. 배꼽은 여전히 세로가 아닌 가로 형태에 가까웠고 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공감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며칠은 단백질 쉐이크로 버텼고 그 후에는 최대한 절식하며 일반식을 병행했습니다. 사실상 굶는 다이어트에 가까웠기에 몸은 계속해서 이염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살을 빼야 했기에 선택한 방법이었고 원하는 몸무게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이것은 결코 건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몸무게라는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는 법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내 몸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가올 계절에는 저 역시 숫자가 아닌 건강한 아름다움을 목표로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굶는 것이 아닌 땀 흘리며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새로운 다이어트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여행의 설렘,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순간들은 때로 예상치 못한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어느새 몸에 익숙지 않은 무게감이 내려앉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그 순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최근 잦은 해외 일정과 여행으로 평소보다 3kg이 불어난 몸.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던 컨디션은 좀처럼 예전의 가벼움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느 날 아침, 사라진 허리선과 낯설게 동그래진 배꼽을 마주하며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격히 찐 살을 급하게 빼야만 하는 소위 급진급발하는 혹독한 여정을 통해 나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되묻는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